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지난 영상에 분명히 대전 이 바닷가 쪽 있잖아요. 목포나 송도 이쪽에서 안 되는데, 당연히 원래 이 내륙 쪽이라면 태양이 그렇게 떠 있다, 그러니까 낮은 각도로 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건물이나 산에 걸리거든요. 햇빛이 차단되는데, 서해안 쪽은 해가 저녁 오후쯤 되면 이제는 어딘가 산 같은 데 걸리지 않고 바로 신호등에 반사돼서 신호등이 좀 많이 왜곡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일단은 원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전 쪽인데, 대전 쪽이 바닷가가 아닌데도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대전을 먼저 해결하는 거지만, 요런 류의 일은 중요한 게 매번 대단대단 막 그래요. 기존에 됐던 걸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돼요. 아이고, 너무 아래쪽이네요. 위로 가고. 그리고 제가 요걸 추가했습니다. 유튜브를 찍는데 준비를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하는 거죠. 미리 이 코드를 짜놨어요.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시간 초과다 하고, 지금은 이제는 객체를 못 찾으면서 시간 초과가 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떴지만, 이 화면을 약간 위로 올린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안산 잘 되죠. 잘 되고 서울도 되고 수원도 되고 다 하겠죠. 이 내륙 지역은 아마 다 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대전도 사실 완전한 내륙인데, 그때 공교롭게 길이 너무 수직 수평에 잘 맞는 도로가 아주 잘 갖춰지다 보니까 왼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좀 반사가 된 대전 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전 시청역의 오른쪽 아래였죠. 이 부분인데 좀 가까이. 신호등 어딨니? 신호등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뒷배경이 아주 환하고, 요 신호등은 근데 이렇게 반사됐다고 보기가 뭐한데, 이거는 지난번에 안 됐던 거면 뒷배경이 너무 강렬해서 그랬나? 다른 신호등은 어쩌죠? 이건 좀 너무 멀죠. 개체가 너무 작아도 탐지를 못해요. 탐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차단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요 바로 앞 신호등이 아니라 더 다음번 신호등을 감지해서 지금 빨간불입니다, 초록불입니다 이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객체가 이렇게 작은 건 아마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되네요. 이 정도 크기까지는 되네요. 이 정도 크기까지 된다면 요거는 아주 충분히 큰데 약간 사선이죠. 그래서 잘 됩니다. 이쪽까지는 다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멀고 흐릿한데, 다른 데를 찍었네요. 좀 전에 다른 데 찍었던 거는 아마 시간이 지금 오버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오버까지는 괜찮다 하고서 리미트를, 제가 바운드를 잡아준 거에 살짝 아래쪽에 걸려서 시간이 오버돼서 기존 객체 자리가 뜬 거죠. 근데 이게 동영상으로 막 돌리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제가 이걸 준비해 놨거든요. 요 뒤에 코드를 제가 350으로 잡았는데 한 340 이렇게 잡으면 다 해결되죠. 제가 코드를 중간에 수정할 일이 있는데 소스 코드를 오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가려놨습니다. 중요한 부분 가려놓고 나머지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어찌됐든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럼 대전은 된 거네요.
요게 반사된 거죠. 이게 반사된 거였네. 이 거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거울같이 저 뒤쪽에 이건 아마도 직접 햇빛이 직접 온 걸까요? 동쪽에서 뜬 게 강렬한 빛이 이렇게 살짝 반사됐다. 태양빛은 아닌데 태양이 있는 쪽 하늘에 반사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요게 문제죠. 저 반대쪽도 안 됐었지만 이것도 안 돼요. 맞아요. 요런 거 안 돼요. 요게 이제는 그 송도나 목포 이런 쪽. 남해안보다는 서해안이나 동해안 쪽에 문제죠. 예. 고산지대거나 태백산맥 쪽에 이제 고산 지역이거나 시간도 오버되네. 시간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 문제는. 이거 뭐 이게 햇빛이 반사되는 게 너무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뭐 방향도 다 다르고요. 오른쪽 위부터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고 왼쪽 위부터 어두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위부터 또는 아래쪽 아니면 점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선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거는 학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영상이 6분이네 어정쩡하네 끊고 보완을 하고 다음에 하면 좋은데 또 이번 주는 또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지 되겠네. 지금 하죠. 지금 하는데 요거는 컨셉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 그 지금 하는 거 신호등 찾는 거 이게 말이 AI 쓴다고 해서 뭐 거창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실제 그 필드라고 얘기하는 실무 현장에서 쓰는 거에 비하면 사실 뭐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이게 머신러닝 기반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것들 기준으로 하면 사실 이건 뭐 그냥 장난이죠. 마치 산업용 로봇군이 90% 80% 이 정도 영역에 교육용 로봇들이 있을 때 교육용 로봇이 하는 것들이 산업용 로봇보다 더 멋져 보이긴 한데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뭐 레벨을 따지고 들면 한참 아래죠. 마치 또 예를 들면 뭐 K-팝이니 이런 엔터 쪽에 그 사업이 되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전 세계 게임 시장이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크다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더 재밌어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긴 하는데 물론 오로지 유튜브를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분의 의뢰를 받고 개발하는 것 중에 공개해도 될 만한 것만 골라서 올리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요. 지금 하는 거는 좀 전에 거는 이제는 그 일반인들 기준의 AI 뭐 그 느낌의 학습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산업 쪽에 실제 쓰고 있는 것 그 기술들의 일부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요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봐야지 되거든요. 요거죠. 이미지 나머지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면 클러스터를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 해야지 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불연도 시작했는데 이게 불연도 시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거죠. 이 중에 아까 이미지 요거죠. 이미지 얘를 따와야지 돼요. 얘를 따와서 변형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드려야죠. 햇빛에 반사된 정도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이거는 어떻게 뭐 학습을 막 1000개,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시킨다고 해결
될 수도 있죠. 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느려져요.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는 느려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데이터 자체를 그냥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요 검은색은 검은색이다, 빨간색은 빨간색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져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그 산업 현장의 비전 장비 쪽이다 그러면 주변 조명이나 이런 거를 암실에 넣은 다음에 주변 조명이나 이런 걸 다 세팅해주고 기구적으로 다 맞춰주고 해서 해결할 문제긴 한데 이건 뭐 도로에 다니는 거니까 도로에서 막 찍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예. 지금 제가 10시 이때쯤에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문자 오고 뭐 카톡 오고 막 난리네요. 어찌됐든 얘는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고 늘려보고 한다고 이거는 뭐 운 좋게 감지되고 뭐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뭐 운 좋게 감지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죠. 저 빨간색 사람 모양 얘는 확실하게 빨갛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희끄무리한 걸 아예 검은색으로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말 그대로 RGB 데이터를 선보여야지 된다는 거죠. RGB 데이터가 얘가 제가 약간 템포가 느린 듯한 말투를 쓰지만 이건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잘라내야죠. 잘라내는 게 아니고 삭제를 해야죠. 삭제하면서 저절로 잘라지게. 왜냐하면 이게 배열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RGB가 순서대로 섞여서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는 예. 그 얘기는 요 배열의 사이즈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고 3으로 나눠줘야 되네요. 요것도 미리 해놓을게요. 생각난 김에 코드 요거 해놓고 3개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3개고 이미지 쪽에 로데이터 쪽에 경험이 없으면 저게 뭐 왜 저러나 하겠지만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할 정도까지 지금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3개고 이렇게 되면 3개 RGB죠. RGB겠죠. 예, RGB고 얘를 더하기로 값의 왜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주는 거죠. 컨트롤 RGB 뭐 라벨 바꾸고 와이어 신경 쓸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래밍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지 뭐 요런 거거든요. 코드 같은 건 사실 찍으면 안 되는데 그냥 시간이 어정쩡하고 하니까 바로 할게요. 이게 인덱스가 아니고 얘가 삽입으로 해야지 되는데 인서트로 해야지 되는데 인서트 어레이 그리고 배열 초기화 해줘야죠. 배열 초기화 안 해주면 또 한참 산으로 가죠. 요것을 여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이 되게 그러면 RGB죠. RGB 한번 볼게요. 이거 왜 뒤집어지냐? 뒤집어졌다는 거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배열의 순서를 리버스 해줍니다. 리버스 해서 얘를 내리고 다시 멈추면 다시 실행할게요. 이렇게인데
000인데 색깔에 왜곡이 생겼네.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됐니? 아, 예. RGB 순서인데 이 순서가 반대네. 그렇죠. 그렇게 했죠. 뭐 이거 외에는 결과로 가지고 그냥 원인을 그냥 추론하는 거죠. 순서를 반대로 해줘요. 012가 아니고 210으로. 예, 요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여기 R이었잖아요. 얘를 한 50 정도 늘려봐요. 아니네. 마이너스 50. 이 아이고 마이너스가 왜 안 먹히냐? 예, U8이네. I8로 바꿔주시고. 왜냐면 절대적으로는 원래 0부터 255인데 얘는 기존 배열에 가감을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0 해도 기존 값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50으로 되는 거죠. 파란색이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세월화 돼요. 그런데 연속으로 돌려. 예, 이런 식으로 찾으면 세월화 내월합니다. 맨날 색깔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발자들 중에 뭐 그런 사람들은 감으로 딱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월화 내월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방법을 바꾸죠. 방법을 생각을 먼저 하고서 마우스를 움직이세요. 마우스부터 움직여두고 생각하면 안 되죠. 원래는 생각을 먼저 하고 책상에 앉아야지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찍다 보니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일단 픽처 띄우고 여기 있죠. RGB2 컬러 요거 RGB 뭐 와이어가 막 꼬이고 있어요. 그리고 뭐보다 크냐? 요 값이 불구스름한 색. 이게 더 붉은색인데? 대충 하나 찍어두고요. 그냥 붉은색 계통이냐 그러면 아예 그냥 붉은색으로 가는 거죠.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또 안 돼요. 이제 풀어야죠. 컬러 투 RGB로 배열 만들어서. 아이고 이게 리저브드 컬러가 있는데 그거 건너뛰어서 RGB죠. 피곤합니다. 아주 그냥. 얘는 아예 빨간색, 얘는 그 신호등의 바탕이 검은색인가 검은색 해야죠. 검은색 바탕에 빨간 요 사람이 있어야지 감지하는 거니까. 와, 이게 아닌데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그렇죠. 이걸로 가야지. RGB 완전 빨간색이 아니죠. 아까 신호등의 빨간색이 빨간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한 빨간색이 아니니까 한 200, 200, 220, 220
그리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겠지만 그런 류는 녹색이 들어가 있어요. 한 50, 60. 그리고 파랑이 제로인 거죠. 이렇게. 뭐 빨간색, 이게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얘보다. 일단 뭐 아니면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완전히 아닌데. 아, 얘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 여기 저 검은색은 확실하게 나왔네요. 검은색 나왔어요. 검은색은 나왔는데 얘가 또 반대지. 검은색 나왔는데 지금 파란색이 뜨잖아요. 일단 빨간색은 감지를 했어요. 이 주변도 아마 빨간색으로만 그 톤이 있나봐요. 저쪽에 노을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노을은 아닌데 태양은 반대쪽인데 어쨌든 색상의 로레벨의 색상 기준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구분은 안 되지만 신호등의 요 빨간 사람 주변에 요쪽도 빨간 톤인가 봐요. 아마 그래서 AI가 그걸 못 찾고 있나 봐요. AI가 보는 시선과 이건 또 다르니까. 이게 참이면 이게 더 커? 참이면 빨간색 아니면 이건데. 그리고 RGB도 얘도 얘가 반대니까 얘도 반대일 수 있겠네. 한 번만 실행해보고 수정하자. 지금 영상을 얼마나 찍는 거야? 22분. 야, 10분짜리 찍어야 되는데 22분 갔네. 요거를 RGB를 역순으로 RGB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따서 그림판에 딱 놓고 이쁘게 잘 했다고 치면 너무 이미지가 크면 안 되니까 얘를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얘기는 그 학습용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죠.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예, 이러면 얘를 찾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찾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너무 그러네. 보기가 불편한데. 얘가 얘인데 얘가 얘니까 우리 여기 얘를 하나 더 두고요. 근데 요거는 계속 일반적인 게 아니어서 일회성인데 이건 일회성입니다. 원래 일회성이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두고 지금 햇빛에 반사되는 거는 일회성이에요. 계속 유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 오버된 거에 대한 처리도 얘도 시간이 꽤 오버됐으니까 반영이 돼야지 되는데 빨간색으로 되면 이거죠. 실행을 했는데 시간이 오버됐어.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서 찾는 거고 얘도 햇빛이 반사된 게 있어갖고 만약에 못 찾았어. 그러면 다시 실행하는데 원본 이미지 파일을 이런 식으로 가공한 다음에 찾게 하는 거죠. 평상시 일반적인 신호등에서는 이 로직은 작동 안 하게.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찾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찾고 안 찾고는 지금 뭐 안산부터 해서 쭉 확인했으니까 요 AI 자체는 그대로 두고 후처리로 하죠. 후처리한 것을 이너루프, 그러니까 내부 루프에 넣으면 더 빨리 작동하긴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기존 AI의 그 기능이 어떤 식으로 또 깨질지 모르고, 또 그걸 또 지난 영상들이 했던 것처럼 다 하나하나 찍어보고 여러 가지 여러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니까, 예, 그건 번거로우니까요. 중요한 거는 얘를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했는데 신호등을 못 찾았어? 그러면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옆으로 가네. 이것을 필요할 때만 제가 지금은 하는데 나중에는 자동 루프로 돌려야죠.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예.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면 쓸게요. 이것도 넣어 그냥. 원래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박스 그리는 것까지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신호등을 찾을 때는 이렇게만 하는 거죠. 오래 걸리니까 좀 다시 줄이고 시간을.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20 몇 분이야. 이왕 늦은 거 송도도 한번 가볼까? 송도 가보자. 여기 송도 맞나? 맞죠? 송도가 항상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헐버픈이 왜 나오지? 깜짝 놀랐네. 지금은 저렇지 않죠. 또 바닷가에 가까운 이쪽. 지난번 어디서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영상을 봐야지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햇빛에 반사 안 되니까 잘 찾고, 반사되는 신호, 이건 너무 반사돼서 빨간색도 지금 시커멓게 나오네. 약간 박스가 위에 그려졌잖아요. 못 찾은 거죠, 이거. 요게 못 찾는 거죠. 바닷가에서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번 요거 대전에서 했던 거 한번 써볼게요. 이게 빨간색이 너무 시꺼매요, 지금. 여기를 찾았는데 진짜 신호등 같은데? 박스를 그리고 보니까 완전 신호등인데? 지금 빨간색의 톤이 너무 다르거든요. 저건 사람이 봐도 잘 모를, 요 데이터를 또 바꿔줘야지 되는데 그거까지는 하지 말고 다른 신호등 한번 찾아보죠. 신호등 자체가 너무 시꺼매요. 그래도 이 정도, 요건 좀 빨간 느낌이 드는데. 예, 찾았죠. 요거거든요, 여기. 팔은 또 시꺼매요, 팔은. 몸통은 빨개서 그나마 몸통이 걸린 거예요, 지금. 얘는 또 완전 옆으로 가네. 주변에 빨간색을 걷어내야지 되겠는데. 예, 지금 찾잖아요. 이 사람 모양이 팔이 검은색 계통이 아니고 몸통처럼 빛이 제대로 나온다면 잘 찾을 텐데. 이쪽 길로 가면서 신호등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요쪽 지금 오늘 한 이 신호등, 햇빛에 반사된 신호등은 오늘만 할 겁니다. 얘네들 다 버릴 거예요. 일반적인 신호등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없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래는 신호등이 맞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부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엉망인데.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겠는데. 이쪽은 이제 태양이 반사된 쪽이 아니고 이쪽이 이거 시꺼먼 이런 거는 아까 같은 데인가? 이런 거는 안 돼야 해. 지금 뭐 이것도 완전히 시꺼매죠. 육안으로도 구분 안 되는 건 당연히 카메라에 뭐 줌을 왕창 당겨서 본다 하더라도 신호등 자체가 흐릿해요. 너무 이거는 거의 뭐 검은색 가까운 건데 그래도 얘는 또 찾아주네. 이 주변 검은색 자체의 품질이 좋아서 그나마 찾았는데 얘는 눈 안 좋은 사람은 빨간색인지 이게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 좀 이렇게 좀 빛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호등이 또 실물로 보면 또 느낌은 또 달라요. 지금 요 카카오에서 찍은 거랑 다를 수 있죠. 아까 같은 게 없네. 이거 못 찾았는데 찾았네. 요건 이제 타이밍 관계로 옆에 찍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런 건 품질이 괜찮은데 햇빛에 반사돼서 주변 검은색이 왜곡된 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태양이 이쪽으로 떴다 거의 약간 찍은 시간대가 초록색이었는데 좀 전에 귀한 초록색 신호등 저쪽에서 찍었을 때 초록색인데 이거 살짝 반사된 것 같은 느낌인데 못 찾죠. 그러면 오늘 한 걸 작동시킨 다음에 못 찾네. 약간 사선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요걸 좀 조정해보죠. 30분이 넘어가 버렸네. 이것도 원래 잡아줘야지 되는데 200 이렇게만 해볼까? 빨간색으로 다 뜨네. 지금 요렇게 뜨는 것들을 싹 없앨 수가 있거든요. 좀 전에 설정한 걸 잘 맞추면 그거는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죠. 요렇게 뜨네. 요거 색상 채도 명도 빨간색 RGB 요거 6가지 잘 맞추면 요 육안으로 저기 빨간색이 어디 있지 하는 것들 다 없앨 수 있어요. 요 빨간색 요 밑에 숫자랑 사람만 뜨게 할 수 있죠. 요 파라솔도 화면 안에 들어왔다면 떴겠죠. 빨간색 버스 이런 것들. 하얀색들이 더 많이 뜨니까 요거 맞추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것도 꽤 반사됐거든요. 반사가 꽤 되는데 요 일반 사진으로 검출을 못한 건 요건 지금 너무 개체가 커서 그러고요. 개체가 커서 옆에 찍은 거고 게다가 그 옆에 찍은 건 나중에 다 없앨 수 있어요. 이 빨간색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저 간판에 저 사람 얼굴 요게 찍히는 건데 어찌됐든 요렇게 일반 실사 RGB로 못 찾는 거는 못 찾았다 그러면 한 번 더 루프를 돌려서 사진을 한번 확실하게 왜곡을 주고 그 다음에 찾게 하면 된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요 로직은 안 쓰고 다 버릴 겁니다. 이렇게 햇빛에 반사된 신호등은 지금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닫고 다음 영상부터 다시 이어서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